안녕하세요. 편안하고 쉽게 시각 디자인의 역사를 탐구하는 자면서 듣는 시각 디자인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복잡한 문자 시스템을 보다가 동양의 중국에서 종이라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탄생하는 기적을 목격했죠. 체륜이 발명한 가볍고 저렴한 종이 덕분에 더 이상 무거운 대나무 조각이나 비단에 글을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종이가 충분하니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복사입니다. 단 하나의 완벽한 기록물을 수백, 수천, 수만 개로 복제하고 싶다는 인류의 지적 욕망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또 하나의 발명, 바로 인쇄술을 탄생시킵니다.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릴리프 인쇄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릴리프 인쇄란 평평한 표면 위의 이미지 주변을 깎아내고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중국에서 인쇄술이 시작된 배경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관행이 있습니다. 첫째, 도장과 인장의 문화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3세기경부터 진흙에 도장을 찍어 식별 인상을 남겼습니다. 3세기경 한나라 시대에는 옥이나 금, 상아 등의 글자를 새긴 인장을 사용했어요. 이 인장들은 음각된 부분에 붉은색 먹물을 묻혀 찍어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스탬프와 같은 원리였죠. 둘째, 탁본 기술입니다. 진귀한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기원전 165년부터 공자의 경전 등을 돌에 새겨 넣었는데 이것들을 보관하려면 어마어마한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묘비가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돌에 새겨진 글자 위에 얇은 종이를 덮고 먹을 묻힌 천패드로 문질러 찍어내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돌에 새긴 기록을 종이로 복제하는 이 탁본 기술이 바로 인쇄의 중요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장 복제술과 탁본 기술이 결합하면서 드디어 목판 인쇄가 등장했습니다. 목판 인쇄 기술은 서기 770년경에 이르러 이미 완성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제작 과정은 간단합니다. 서예가가 붓으로 쓴 원고를 얇은 종이에 옮긴 후 이를 목판에 거꾸로 붙입니다. 종이가 마르면 조각가가 글자 주변의 여백을 꼼꼼하게 깎아내 글자와 그림만 도드라지게 남기죠. 이후 인쇄업자는 잉크를 바르고 종이를 덮은 다음 문지르기만 하면 끝. 이 방식은 믿기 어려울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숙련된 인쇄업자는 시간당 200장 이상의 인쇄물을 찍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의 위대한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쇼토쿠 왕이 770년경에 100만 개의 불교 부적을 인쇄하여 작은 불탑 안에 넣어 배포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기 868년에 인쇄된 금강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된 사본으로 5m 길이의 두루마리 형태로 텍스트와 복잡한 목파나 사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쇄술의 가장 큰 파급 효과는 대중매체의 탄생입니다. 서기 1000년경부터 중국 정부는 집회를 발행했는데 이로써 중국은 일반 대중이 매일 인쇄된 이미지를 접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쇄술은 종교, 과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기록하는 르네상스를 아시아에 먼저 가져왔습니다. 종이가 대중화되고 인쇄가 쉬워지면서 책의 형태도 진화했습니다. 불편했던 두루마리 형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9세기나 10세기경에는 접지식 책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관광지 안내 지도를 접는 것처럼 아코디언 형태로 펴볼 수 있었죠. 그리고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는 여러 장의 인쇄된 종이를 접어 꿰매어 실로 엮은 책이 탄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코덱스의 형태와 유사한데 이로써 독자들은 페이지를 넘겨가며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쇄술 덕분에 놀이 문화도 발전했습니다.
인쇄된 종이로 만든 카드는 페이지가 있는 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인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자 다음 혁신은 당연히 활자였습니다. 매번 통째로 판을 깎는 대신 글자 하나하나를 찍어내 조합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테니까요. 서기 1040년경 중국의 연금술사이자 발명가였던 비승이 이동식 활자라는 개념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찰흙과 악교를 섞어 글자 모양을 만들고 구워낸 다음 이 활자들을 철판 위에 올리고 밀랍으로 고정시킨 후 열을 가하여 평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인쇄 역사의 위대한 도약이었지만 중국에서는 목판 인쇄를 대체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언어의 복잡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라틴 알파벳이나 심지어 한글은 문자가 20-30개 내외지만 중국어의 전체 어휘는 44,000자가 넘습니다. 수많은 활자를 분류하고 보관하며 문장을 짜는 조판 작업 자체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복잡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주석이나 나무로 활자를 만들기도 했지만 인쇄를 할 때마다 그 수많은 활자를 분류하고 재배열하는 것은 차라리 통째로 목판을 깎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죠. 이러한 활자의 역설 덕분에 중국은 목판 인쇄를 고수했지만 이웃나라인 한국에서는 왕실의 후원 하에 1403년부터 금속 활자를 만들어 인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이의 발명과 인쇄술이라는 두 가지 혁신적인 기술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특히 이 기술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될 무렵에야 비로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아시아의 기술을 접하기 전에 오랜 세월 동안 또 다른 종류의 지식 저장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힘으로 명맥을 이어온 화려하고 신비로운 필사본의 세계였습니다. 종이는 없었지만 양피지와 금박을 이용해 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장식했던 중세시대 수도사들의 은밀한 작업실, 스크립토리움의 비밀을 다음 시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대량 생산과는 또 다른 의미로 신성한 디자인을 완성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챕터, 중세 채색 필사본, 빛나는 지식의 창고에서 만나요.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